돈에서 자유한 크리스천 되기 2탄으로 여러분과 함께 컨텐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의 마음속에 청년들과 돈에 대해서도 재밌고 또 유익한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 존리라는 분이 요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청년들하고 나눠도 좋을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분에 대한 수많은 강의 내용들을 찾아봐 다니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이번 컨텐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께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교회에 강의도 하고 다니고 간증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더 그런 좋은 모습 때문에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주장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 일단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이 돈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많이 벌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예화로 유태인은 13살 때 성인식을 받게 되면서 모든 친척들이 모이게 되는 가장 큰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화 가운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때 세 가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강조한다는 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계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로 돈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13살이라고 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리고 또 용돈을 타서 쓸 나이인데, 유태인들은 이때 딱 13살 아이에게 5만 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6천만 원의 돈을 지어주면서 이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투자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청년들이 겪게 되는 고민,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 유태인 교육은 13살 때부터 이러한 돈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어떤 곳이 좋은 투자처인지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을 배운다라고 이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작정 좋다고 따를 그런 문제는 아닌 거라 저도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의 달란트 비유라고 해서 주인이 이 세 종들에게 각각 큰 돈을 쥐어주면서 이 돈을 관리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세 명의 종 중에 두 명의 종은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재산을 늘려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둬서 다시 주인한테 제가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다 가져다 줬다고 했다가 엄청 큰 책망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태인의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을 쥐어준 것을 간직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돈을 좋은 투자처 또 좋은 방식으로서 잘 늘려나가라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닮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배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나라도 배워야 된다라는 이 존리 대표님의 그런 말에 저도 일단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어린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또 오랫동안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서 어떤 곳에 돈을 써야 하는지 그런 안목들이 개발된다라는 부분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유태인의 돈의 교육은 굉장히 실질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먼저는 느껴졌고 단순히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유태인들도 동족을 도와줘라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돈을 벌게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교육도 함께 된다고 합니다. 동족을 도와주라는 게 저는 좋은 이유긴 하지만 충분한 이유로 와닿진 않았는데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한 동기들과 함께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니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딜 가나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존니 대표님께서는 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본인이 많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좋으면 계속 돈 얘기만 하고 다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오해라는 것이고 정반대로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다니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근로소득의 개념은 이미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또 어떤 알바를 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을 바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 이 근로소득과 안전하게 저축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이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리법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바로 존리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 방식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 강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불로소득의 개념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화인데 실제 이 불로소득이란 것이 노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존니 대표님의 핵심 주장 첫 번째로는 돈이라는 것을 가만히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정말 강조해서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미술 작품, 한정되어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게 인기가 있을 때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실제 돈을 버는 방법으로만 말하면 이런 부분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들도 있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존리 대표님은 이런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돈이 일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일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좋은 창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었던 이유는 저는 청년들 중에 창업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청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을 사고 싶기도 하고 그 생산적인 일에 소비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일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존니 대표님의 주장도 어떤 좋은 창업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을 때는 일을 참 하기가 힘든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되면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 것이 전체 사회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 일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어지는 말일 수 있는데, 이 존니 대표님의 핵심 주장은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심어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니 대표님이 주식 투자 이런 전문가이고 주식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말은 단순히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을 좋게 바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해 나갈 수 있게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게 된다면 누구나 좋은 일이다, 윈윈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 편리한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쓰는 뭐 전자 제품들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기타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좀 의식하고 노력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20대, 30대에 있는 무명의 빌 게이츠, 또 스티븐 잡스를 찾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일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하고 또 나아가는 과정을 겪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니 대표님이 말하는 투자의 개념은 어느 주식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빨리 빠져야 되고 뭐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창업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업하는 개념으로서의 이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또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짚어주는데, 우리는 돈을 벌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지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투자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무명의 빌 게이츠에게 또 스티븐 잡스에게 이번 달에는 10만 원씩, 또 다음 달엔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함께 해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돈에 얽매여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건강한 생각을 갖고 교육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좋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 종리 선도님의 주장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저축을 해서 모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축의 개념이 투자의 습관으로 바뀌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실현되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많이 펼쳐지게 될 거고, 또 그런 투자 문화로 인해서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10대 때 워렌 버핏에게 소액을 투자했어도 그게 진짜 10년, 20년 뒤에는 몇백 배, 몇천 배의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를 제가 들었는데, 마치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꼭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국가 전체가, 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또 가볍게 재미있게 이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청년대가 해나간다는 의미로서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더씨들 안녕.